안녕하세요. 로열TV 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로스쿨에 들어오는데 어떤 스펙을 쌓으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분을 초대를 했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올해 이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13기로 입학하게 된 정상민이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후배인데 이렇게 제가 반 협박을 해가지고 끌고 온 것처럼 해서 이렇게 출연을 해주겠다고 흔쾌히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여러 가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스펙이 화려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스펙을 봤을 때 저학년 때부터 스펙을 탄탄하게 쌓아 올려가지고 졸업할 때쯤에는 그 누구보다 스펙이 화려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나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전문직 자격증에 비해서는 당연히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저학년 때부터 로스쿨 목표로 해서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사실 전문대학교 자격증이라든지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비해서는 저희가 어떤 짓을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반적인 대학교에 나오고 그리고 스펙을 많이 쌓을 수 있었던 분의 활동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스쿨에 들어오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스펙 중에 기본 스펙과 특별한 스펙으로 나눌 거고요. 그 특별한 스펙 중에는 교내 활동과 교회 활동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펙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스펙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가장 기초로 해야 하는 게 학점, 토익, 리트라는 것을 줄여서 학토리시라고 부르는데, 학점의 경우에는 그 대학교 학부에서 취득하는 학점을 잘 관리해서 A불, A0 위주로 받으시면은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고, 리트의 경우에는 법학적 성시험이라고 해서 그 어려운 국어 문제 같은 거를 푸는데, 그렇죠. 네, 그거를 1년에 한 번 있는 거 잘 보시면은 성적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리트는 어느 정도를 준비를 하셨죠? 저는 간단하게 기출 풀었던 거는 3학년 한 중후반부터 했었고, 네. 4학년 돼서 좀 본격적으로 리트 해설과 이런 거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번 입시에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저희 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정말 제대로 준비하신 분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번 연도에 다시 준비를 했다면 탈락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러면 혹시 기본 스펙 중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성적 구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리트는 올해에 아무래도 약간 13기생들 사이에서는 표점이 펌핑이 됐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표점 자체가 조금 더 오른 분위기가 있었다 했어서 평균인 105점을 받으면은 좀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소문이 좀 돌았었고요.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트가 119.9였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거의 120점대. 딱 120 거의 전후였는데 학점이 조금 높진 않은 편이었어서 아무래도 리트와 학점이 좀 조화롭게 있어야 이제는 좀 지원이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점점 힘들어지네요. 그러니까 사실 조화롭게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나가 부족하면은 다른 걸로 이렇게 월등하게 메꿔 나가시면 돼요. 그거는 맞는 거 항상 불변의 진리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고요. 지금 기본 스펙 자체도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입시를 준비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보면은 그래도 높은 편이셨어요. 그러면 혹시 경북대는 최초 하셨나요? 네, 모의 지원 당시에는 메가 기준으로 1.6배수 정도였고 감사하게 최초합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들 기대하시는 특별한 스펙에는 어떤 게 있는가를 말씀드리는데 우선은 교내 활동 중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게 학교마다 활동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 학교 기준으로는 교내에서 1학년 때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를 짜와서 코딩을 하게 오는 그런 대회가 있었는데 사실 코딩이라고 부르기도 좀 미미한 것들이지만 그런 사소한 대회들이더라도 우선은 참가를 하셔서
어떤 입상 이상의 수준을 우선 받아온다면 그게 나중에 다 제출 가능한 거고, 나중에 또 이게 어떻게 엮일지를 모르다 보니까 우선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번 해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코딩뿐만 아니라 정말 각종 대회가 대학교에서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 네. 걸 어떤 거라도 다 참여를 하셔서 수상을 하신다면은 뭐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변호사의 변론 같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역량이 있다고 강조를 할 때도, 어떤 PPT 공모전이나 토론 대회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러한 그걸 구성하면서 논거를 짜보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더 설득할 수 있을지를 연구해봤다, 이런 식으로라도 충분히 엮을 수 있는 사항이라서 어떤 예. 것이든 우선 해놓고서 나중에 안 쓰더라도 예. 우선은 따놓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민 씨가 진짜 자기소개서도 활용을 정말 잘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뭐 그런 기본적인 교내 활동은 다양하게 참여하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러면은 특별한 스펙 중에서 교회 활동을 어떤 거를 하셨죠? 저는 우선 1학년 때에 운 좋게 이제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실 그 의정지원단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한창 유행이었어서, 그랬나요? 저는 네. 왜 몰랐죠? 그래서 모 국회의원실에서 그런 의정지원단 공고를 확인하고서 지원을 해서 거기에 활동을 하게 됐고요. 2개월 동안 활동을 하는 거였는데 그 입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인턴 경력 증명서가 발급이 됐었고, 네. 그리고 거기에 그 수상 같은 것도 제공을 해주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익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었고, 요즘에도 아마 대학생 특별보좌관이나 이런 명칭으로 변경돼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찾아보시고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그 하나의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스펙이 진짜 많네요. 그러면은 그거를 로스쿨 입시 때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저는 우선은 다른 활동들도 다 법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 법제 시장에서의 그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공급이 적다는 것을 국회에서 느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법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라는 취지로 풀어서 사용을 했었어요.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막 많이 들고 있어요. 이게 뭐 본인이 한 활동을 사실 기억하는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와, 그거를 진짜 그 자기소개서에서 잘 풀어내셨을 것 같아서 진짜 너무 대단하고, 예,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공부랑 그 공부는 뭐 학점 관리라든지 로스쿨 준비라든지 스펙과의 그 비율을 어떤 식으로 밸런스를 조정하셨죠? 전 사실 그걸 처음 시작했던 1학년 때는 그걸 균형을 못 맞췄어서 예. 학점이 좀 많이 저조했었고, 그게 나중에 로스쿨 입시에서도 발목을 어떻게 보면 좀 잡았던 부분이라 예. 학업과 그 대외 활동에 있어서 학업을 우선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진짜요? 하고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학업을 더 우선시해야 네, 되는구나. 아무래도 정량이 안 되면은 그 한간에 도는 게 정량이 지원 구간을 정하고 정성이 합격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량이 안 되면 지원 자체가 불가한 곳이 많다 보니 우선 학점을 최대한 채우시되 그 남는 시간들을 짜투리를 잘 활용하셔서 대외 활동의 각종 유형들을 다 포섭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정량 점수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성을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모았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로스쿨 입학이 점차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었거든요. 이렇게 뭔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정성이 엄청나게 뛰어나면은 합격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균등성이라든지 뭐 투명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정량 점수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 않으면 합격을 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실 때 이런 점들을 잘 참고로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혹시 나는 이제 내년부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스펙이 완성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한 정량 점수들을 더 차곡차곡 쌓아나가기 위해서 연습을 해나가고 준비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영상을 보신 후에는 꼭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